자,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가는데 이번 회차는 조금 수월합니다. 앞에 회차보다는 좀 수월한 문제들이 있어서 80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학자 찾는 문제거든요.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should나 must식의 불합리한 요구를 정서적 스트레스와 정서 동그라미, 행동적 문제, 문제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는 접근법을 제안한 학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앨리스입니다. 앨리스의 알리비티가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자, 반드시 뭐뭐 해야 해. 나는 이번에 반드시 직업상담 심리학을 만점을 받아야 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앨리스에 의하면 당위적 사고입니다. 이 당위적 사고는 일종의 비합리적 신념이다. 비합리적인 사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할 만큼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건강한 생각이고 반드시 만점을 받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앨리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되셨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답은 2번이고, 자, 아론 백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인지 3제가 있습니다. 인지 3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우울증의 대표적인 학자가 아론 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가 자신이고 두 번째가 타인이고 세 번째가 미래입니다.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과는 백악관 상관이 없어요. 자신, 타인, 미래가 나와야 돼요. 자신, 타인, 미래라는 인지 3제를 이야기했던 사람은 아론 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백과 앨리스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E가 뭐죠? 이모티브. B가 뭐죠? 비헤이비어죠. 그래서 정서와 행동에 동그라미를 친 겁니다. 합리적인 신념으로 정서와 행동을 세라피, 치료하는 거다. 그게 바로 알리비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별표 쳐야 되겠죠?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직업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일치성의 동그라미, 2번 관심의 동그라미, 3번 공감의 동그라미. 자, 1번 일치성은 상담자가 진실하고 통합되어 있고 솔직하다는 뜻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치성을 진실성, 진솔성, 솔직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요소 나왔고요. 두 번째,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서 진정하고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되 무조건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데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입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태도 나왔고요. 세 번째, 상담자는 상담하기 동안 모든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경험과 감정을 민감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공감이 필요하다. 이게 뭔데요? 공감적 이해입니다. 로저스가 중요하게 생각한 세 가지가 쭉 나왔어요. 자, 일치성 나왔고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나왔고요. 공감적 이해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연속적 일하기보다는 실무율적으로 전제한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이 세 가지는요, 동시 연속적이어야 됩니다. 동시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상담 과정 중에 이 세 가지의 태도를 동시에 태도를 발휘해야 되고 연속적으로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율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실무의 영을 보면 all or none입니다. 자, 이것은 전무 아니면 전부다, 전부 아니면 전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실무율이라고 하면 역치 이하에서는 아예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none, 역치 이상에서는 일정하게 계속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all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동시적이면서도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통찰, 전이, 역전이, 카타르시스인데 정신분석적 직업상담에서 개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블랭크를 얻게 하는 거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찰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통찰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전이를 얻는 것도 역전이를 얻는 것도 카타르시스를 얻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정신역동, 정신분석적 직업상담에서의 첫 번째 목적은 자아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훈습 과정을 통해서 바로 통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훈습이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면 좋아요. 훈습은 반복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반복이 나오면 훈습으로 가시면 돼요.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서 보다 더 정교하게 통찰하고 이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확대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 정교와 확대의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훈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훈습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갑니다. 행동주의 직업상담이 나왔고 행동수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입니다. 4번 문제 별표. 행동주의 직업상담에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는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기초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목표행동이란 말이 나와요. 나머지는 아실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목표행동이 나오는데 목표행동은 이 목표를 우리가 타겟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표적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행동을 표적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초선이 있어요. 기초선은 개입하기 전에 사전 측정한 행동입니다. 개입 전의 앞전자 전의 사전 측정된 행동입니다. 사전 측정하는 걸 기초선이라 한다. 그러면 기초선 행동 측정하면은 바로 개입 전에 사전 측정된 행동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조금 말이 어려워서 풀어드렸고, 자,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네, 무엇을 수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첫 번째는 목표 행동을 정의합니다. 자, 목표 행동을 정의한다는 것이 표적 행동을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적 행동의 기초선을 측정해야 되겠죠. 행동의 기초선을 측정했네요. 그렇죠? 자, 기초선 측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개입 들어가야 되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강화와 벌, 행동적 기법을 쓰는 거죠. 행동적 기법을 써서, 이게 행동적 기법이니까 이걸 써서 이제 변화를 시킬 거 아닙니까? 자, 결과를 뭐 한다? 검증하고, 행동을 뭐 한다? 일반화한다.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지속성 유지입니다. 그게 바로 일반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답은 3번이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죠?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5번 문제는 프로이트가 주장한 방어 기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방어 기제라는 용어를 처음 썼어요. 그리고 그의 막내딸인 안나 프로이트가 바로 방어 기제 이론을 정립하게 되죠. 이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인 작용입니다. 무의식적 기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안을 감소하고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에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한 목적으로 쓰는 것이 방어 기제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억압이 나왔어요. 두 번째, 합리화가 나왔어요. 세 번째, 반동 형성. 네 번째는 전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전치라고도 합니다. 자, 1번 억압입니다. 억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충동이 의식 영역으로 나오지 못하게 꾹 누르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충동이나 기억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의식에서 추방시키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의식에서 추방시키는, 무의식적으로. 그게 억압입니다. 이솝우화에서 여우가 자신이 딸 수 없는 포도를 시기 때문에 따지 않았다. 저 포도는 신포도야. 그래서 신포도형 기제라 하죠. 신포도형 기제는 합리화 기제에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합리화의 사례 맞습니다. 여기서 여우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저 포도는 시기 때문에 따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동 형성입니다. 반동 형성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반대로 하는 거. 미운 놈 떠가나 너 주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자신의 동기와, 여기 나오네요, 반대되는 동기를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기를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반동 형성 맞습니다. 네 번째, 전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끊어요. 추상적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적인 용어, 인텔리처럼 보이는 거죠. 지적인 용어를 영어로 다룸으로써 그 상황으로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 주지화, 지성화라고 합니다. 주지화, 지성화. 자, intellectu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추상적이면서 지적인 용어로 다루면서 그 상황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주지화 지성화입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부모님 학교에 좀 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찾아갑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피하고 싶은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교육 제도에 대한, 교육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엄마가. 이런 것들이 바로 엄마가 그 상황으로부터 아주 난처한 상황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어 기제인 주지와 지성화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전이가 아니에요. 답은 4번이고. 자, 전이 전치는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옮기는 겁니다.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충동을 옮기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위다, 전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가 남편이 직장에서 상사한테 아주 혼이 많이 났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화풀이 합니다. 잔소리하고. 그 다음에 자녀한테도 화풀이 합니다. 잔소리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전위를 쓴 거죠. 아빠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문제 교류 분석인데 별표. 자, 교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교류 분석 상담은 에릭 번이 대표적인 학자죠. 자, 교류 분석도 시험에 출제된 바 있으니까 별표.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릭 번은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요. 인간이 자기를 발달시킬 능력도 있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생산적이게 할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태어났다고 봅니다. 긍정적 인간관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류 분석에서 가정하는 3가지의 심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갈망이라고 하죠. 욕구를 갈망이라고 하는데 자극 갈망, 인정 갈망, 구조 갈망이라고 그래요. 이 갈망 대신에 욕구를 써도 돼요. 자극 욕구, 그 다음에 인정 욕구, 그 다음에 구조 욕구인데 정확히 말하면 시간 구조 욕구예요. 시간 구조 욕구,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해요. 이거는 신체적으로 접촉하고자 하는 욕구. 신체적 접촉이라는 단어만 아시면 돼요. 신체적으로 접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인정, 타인으로부터 인정,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고 싶은 욕구,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게 인정 욕구. 시간 구조 욕구는 말 그대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인생을 말합니다. 시간,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 요 3가지 갈망을 이야기한 게 바로 교류 분석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교류 유형이 있어요. 교류는 의사교류 생각하시면 돼요. 보완적인 교류, 좋은 거죠. 교차적 교류,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은 이렇게, 안 좋은 것은 이렇게. 저의적, 암시적 교류, 이것도 안 좋은 거죠. 보완적 교류를 상보적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간단히 하나 들어보면, 자, 교류 3가지 맞습니다. 보완적, 교차적, 저의적 또는 암시적 교류 맞아요. 자, 보완적 교류.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합니다. 남편, 내 서류 못 봤어?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서류 서랍 2번째에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상보적 교류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류예요.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교류가 돼요. 교차적 교류. 교차적 교류는 내 서류 어디 있어? 어디 있는지 알아?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밥 차려놔서 밥이나 먹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차적 교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내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교차적 교류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자, 저의적, 암시적 교류. 이건 심리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건 심리적인 거예요. 자, 내 서류 어디 있어?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심리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사회적으로는 이게 올바른 이제 의사교류처럼 보여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의적이다, 암시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서류 어딨어? 라고 했을 때 아내가 두 번째 칸에 있어요 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그 아내의 속에는, 심리에는 빨리 밥이나 먹어요 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저의적 교류, 암시적 교류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됐죠? 이건 심리적인 수준에서 나쁜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적이다 라는 말 쓰는 거예요. 자, 맞아요. 그 다음에 교류 분석 상담자는 4가지 분석을 한대요. 어떻게 외워요? 순서도 외워야 되는데 구, 교, 개, 각. 꼭 외우셔야 돼 이거. 구조 분석, 교류 분석, 게임 분석, 각본 분석이라고 하죠. 요 순서대로 쫙 가는 거예요. 자, 이 교류 분석에 보면은 어린이 차, 성인 차, 부모 차 이런 게 있어요. 그 자아 구조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아 구조를 분석하는 게 나왔어요. 구조 분석. 그 다음에 교류 분석. 이거 보는 거죠. 이분들이 교류, 보완적 교류를 하는지, 교차적 교류를 하는지, 저의적 교류를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류 분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게임 분석. 자, 이게 게임 분석이잖아요. 게임 분석은 라켓 감정. 라켓 감정과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암시적 교류. 아까 암시적 교류 사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그럴싸한 교류지만 속으로 심리적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 간에는 일종의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성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라켓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게임 분석이라 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인생 각본을 분석하는 거죠. 에릭 번에 의하면 인생 각본은 어린 시절에 결정이 된다 그래요.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 각본이 잘못된 각본이다라고 하면 버리고 새로운 건강한 각본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각본 분석이죠. 근데 보니까 습관 분석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습관 분석 없어요. 답은 4번이. 재밌죠? 예, 교류 분석이 재밌는 상담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을 할 때 직업 상담의 내담자랑 직장 동료들이랑 이게 교류, 그러니까 서로 소통,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부정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교류 분석 상담하면 좋아요. 교류 분석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교류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이 만약에 교차적 교류를 보인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암시적 교류를 보인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수정해 줘야죠. 그래서 그 재결단이라고 하거든요. 마지막에 재결단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 각본도 수정하고 교류도 수정하고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이런 건 나중에 워크숍 가서 배우셔야 돼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들어갈게요. 요거 별표. 직업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이론, 그 다음에 행동주의 직업상담, 발달적 직업상담,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 발달적 직업상담에 수퍼가 있는지 아시죠? 자, 1번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에는 합리적, 과학적인 분석, 이상하다.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사후지도, 땡, 분종, 진애, 상축 외웠잖아요. 특성 요인 직업상담, 특성 요인 상담이라고만 쓸게요. 오답 노트 했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직업상담 이론은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내적 자각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내적인 자각, 실존에 대한 자각이거든요. 그래서 책임 이런 거 강조하는 게 바로 실존주의 상담이죠. 실존주의 상담. 실존주의 상담이 아시는 대로 어떤 자기 실존적인 부분에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자각도 중요하고 또 앞에 경험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실존주의는 현상학 이론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성이라고 하는 거,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명제에 있잖아요. 주요 명제에. 실존주의 상담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발달적 직업상담 이론 수퍼는 개인의 내담자의 직업적 의사결정 문제와 직업 성숙도 사이의 불일치성에 초점을 둔다. 맞습니다. 자, 수퍼가 강조했던 게 직업 성숙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성숙도와 의사결정의 문제, 이 두 가지의 불일치성,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성숙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능력도 높이는 것입니다.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은 내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그 다음 계속 검사 정보도 직업 결정 과정에 활용한다? 아니. 자, 검사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검사 중시하지 않는 게 바로 뭐다?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쭉 봤을 때 옳은 것은 3번 하나죠. 이런 7번 문제 패턴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게 다 시험 시간도 다 까먹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푸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법이 필요한 거예요. 분종, 진해, 상추라는 그것을 잘 모르시면 여기 사후지도가 추후지도예요. 그래서 상추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이런 것을 모르시면 헤맬 수밖에 없죠. 암기법을 제대로 외우시면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집니다.